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 김기조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올리셨는가. 본인께서는 좌익인데 북한에 대한 좌파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인가요? 그 다음에 우파적인 시각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정말로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보셨거든. 사실 우리는 북한에서 살 때 대한민국에 좌파 우파가 있다는 건 몰랐지 않소? 그때는 알았어? 생소하지. 기자 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좌가 있는지 우가 있는지 몰랐거든. 좌우라는 말을 어디서 나오나 북한에서? 북한의 그 혁명 역사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그 김일성이 민생단 그런 사람들 구해줬다 그러잖아. 제가 거의 항일무장 투쟁 때.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좌우가. 근데 북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파는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지. 네, 민족주의자 보고 우경주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좌경주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보고 아니야,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좌우 노선 투쟁이라는 말은 공산권에만 있는 말이오. 우리가 배우기는. 공산권에만 있는데 거의 민생단 사건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좌우가. 그거는 중국 공산당의 좌경주의, 극단한 좌경주의자. 공산당의 극단한 우경주의자. 이럴 때 여기에 좌우가 나온단 말이야. 민족주의자를 말할 열 뿐이지. 그렇잖아. 그때 좌파 민족주의를 말해. 우파를 하는데 우파는 민족주의자고? 그거는 원래 좌우라는 말은 우리는 자유세계는 없는 줄 알았지. 대한민국에도 좌우파가 없는 줄 알았지. 좌우파는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줄 몰랐잖아. 우린 오직 공산권에서 레닌이 벌셰비크 혁명할 때 벌셰비크, 맹셰비크 그 좌우래. 좌하고 우래.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진독수 우경주의 암흑의 좌경주에서 좌우는 공산권에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어쨌든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배운 교육의 면에서 볼 때도 좌우론쟁, 무슨 노선투쟁은 공산권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주의 집권당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이니까 좌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김일성은 좌파 성향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파에 서 있으니까 우파들이 거기서 나오더라. 우파들이 모함에 의해서 민상단으로 몰렸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살았지. 근데 우리 좌익들은요. 북한의 좌우하고 이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북한에서 우경주의자들이 여기 남한에 오면 좌파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남한의 좌는 항상 우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자긴다. 대화로, 평화로. 그러니까 우경주의가 맞겠네. 우경주의가. 북한의 우경주의가 여기 남한에 오게 되면 좌요. 북한의 우가 대한민국에 오면 좌가 되고 북한의 좌가 대한민국에 오면 우가 되겠네. 야, 체제가 근본적인 차이네. 대한민국에 와서 좌가 되는 북한의 우를 부득부득 골라낸다면 기만적인 선전공세거든. 우리 민족끼리니. 전쟁보다 평화가 낫지 않는가. 평화의 기치 밑에 남북 연방제라느니. 체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좌우도 여기 북한에서는 우가 대한민국에 오면 좌가 되고. 북한에서의 좌가 여기 남한에 오면 우가 되고. 우가 된단 말이야. 나도 헷갈리네. 어쨌든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남한의 좌는 북한에서 선전하던 우경주의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야. 그렇지. 모든 건 다,
우리 민족 그 우선주의. 예? 우리 남북 문제도 우리 민족끼리 풀어야 되고 북한에서 선전하는 게 뭐예요? 거려 연방제. 우리 민족끼리 대화로 풀자. 북한은 좌로 달리든 우로 달리든 김일성 적석이 머리에서만 딱 나오기 때문에 좌건 우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거짓 우를 제창할 수도 있고 거짓 좌를 제창할 수도 있고 그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우는 이 경쟁 체제에서 정치도 좌우로 야당 여당 하면서 뭐 어쨌든 자유로운 체제에서 오픈된 체제에서 나온 거잖아니까 자생적이고 어느 나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좌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균형을 맞추려면 서로 통제하고 감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그 국가 체제가 굴러가는 원리에 따라서 좌우가 나온 거지만 저건 김일성 적석이 내피셜에 따른 기만적인 좌우거든. 내가 뭐 이렇게 좌파를 까는 게 아니고 좌도 있어야 되지만은 대한민국 좌파들은 뭐냐면 친북 서양이 엄청 많이 강하단 말이야. 그것도 어찌 보면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 북한 선전을 거짓것대로 믿는다는 거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야? 휴전 협정을 정전선언으로 바꾸자. 바꾸자는 거. 북한의 노림수가 있어요. 그렇지. 정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군이 나가야 됩니다. 미군이 나가야 하고 대한민국을 먹기가 좋다는 거로. 집어삼키니까. 근데 이 남한의 좌파들은 그걸 의도를 알 텐데 모를 수도 있잖아. 와, 몰라. 지금 몇십 년을 체제 경쟁했는데 그걸 몰라요? 뭐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거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걸 중요하게 안 봐. 좌익은. 그래. 생명선인데 자유대한민국 수호에서. 그 다음에 좌익의 시각. 아니라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20년 살다 보니까 좌익이 제창하는 소리가 대체로 이렇다는 건 이제 감은 잡는데 그러면 두 번째 뭔가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 이게 또 문제요. 김일성 적석이 대남 조카통일 실책인데 김일성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다.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거고 다른 내세 간섭 없이 내세 간섭 없이 우리끼리 하자는단 말이야. 우리끼리. 그것도 역시 주한미군을 내보내라 소리거든. 근데 이 한반도에서 우리끼리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못하잖아. 절대 못하지. 북한인 경우는 비록 중국 군대는 주둔 안 시켰지만 이거는 무슨 협정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개입하게 돼 있거든. 저중 무슨 조약이 있잖소. 근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아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자기네도 그 조약을 파기해야 돼. 중국과의 모든 조약을. 우리 민족끼리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건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근데 가들은 동맹이라고 밝히지 않고 조중 친선 협조 관계라고 했단 말이야. 조중 친선 협조 관계에 그게 다 들어가 있을 거요. 조항에. 다들 동맹이란 말을 안 써요. 그렇지. 동맹은 자유세계의 언어라고 딱 보지. 근데 거기에 다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외세의 간섭이 없이 하는 김일성 적석의 우경적 주장을 대한민국의 좌익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요구하지 않고 그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대책하면서 거기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외세의 간섭이 없이 그거는 한미동맹을 깨란 소리거든. 그래. 기본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좌파들이 뭐라냐면 북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북한식으로 해야만이 정통성이 생기는 것처럼. 그건 진짜 있더라. 북한이 말하자면 이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실제 여기 외국 군대가 없잖아. 근데 이거 남한은 미국 군대 주둔해 있다고 우리가 정통성이 없다는 거지. 이게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 이건 틀림없습니다. 북한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놈의 적석이 왜 한미동맹을 그렇게 끝없이 중하고 허물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놈의 야망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는 것. 무조건 평화, 무원칙한
저기 칼 두고 달려들든 핵 미사일을 쏘든 무조건 대화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과도하면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무력적 가통일 국가의 비전이어서고는 사명이지.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이라 하나 딱 들어가 있거든. 그래. 그래서 평화적 기치 이외에는 전쟁은 절대 불가한다. 이것도 좌익이 어떤 비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북한을 놓고는 안 통한다는 건 이젠 자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평화가 어디서 와요? 평화를 수호하자면 나라의 국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지. 세면 감히 못 덤벼들지. 그게 평화란 말이에요. 군사적 폭언을 못하지. 네. 그래서 지켜지는 게 평화지. 네. 원래 약한 사람들이 평화합니다. 우리 평화하면서 몇십 년을 지내봤잖아요. 지내봤으니까 알지. 그 다음엔 또 뭔가 자기 생각에 북한 김일성 족속도 그래도 사람인데 진정성을 끝없이 보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이게 또 좌익이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대화 노래 부르잖아. 평양에 돈 주고 가. 오라고 또 돈 줘. 북한 놈들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김일성 족속이. 대한민국 대통령 3번, 4번 갔지만은 김 족속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간다 말만 하고 대한민국을 깔보는 작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진정성을 보여. 여기서부터 진정성을 몇십 년 동안 보였는데 그걸 해보고도 몰라? 네. 그래서 저게 좌익들이 잘못된 것은 뭔가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본 겁니다. 이게 첫째고 북한이 모두 정치, 경제, 문화를 대표하는 게 김일성 족속이라는 이거를 이해 못한 거 이기요. 북한 주민들은 전쟁에도 관심이 없어. 남조선 해방 뿌득뿌득 왜 해야 하는지 북한 주민들도 모릅니다. 김일성 족속은 마저도 북한 인민이 전쟁을 바라는 것처럼 선전하거든. 그러니까 좌익의 시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는 김일성 족속을 기준으로 김일성 족속도 정상으로 보고 자꾸만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따져보지 않는 것, 북한이 흘러온 역사적 과정, 그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한다는 것. 그렇게 하고 자꾸 단일 진정성을 보이면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것. 김일성 족속의 야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김일성 족속의 수하에 점령당한 대한민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파적인 시각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있잖아요. 이거요. 우파가 주장하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 좌파는 분명히 알겠는데. 상대강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우파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 좌파들이. 그럼 전쟁하자는 건가? 왜 정세를 격화시키는가? 그 대한민국의 우파가 격화시킨 건 아니잖아. 북한이 격화시켜 놓은 걸 우파는 화답했을 뿐인데 그걸 자꾸 우파의 탓으로 돌리는 것. 항상 한미동맹을 강화하겠고 북한을 고립 말살시키자는 고립시키고 체제를 바꾸자는 게 우파인데 나는 이건 지지합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도발할 때마다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맞습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더 날뛰는 게 김일성 족속의 속성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우파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지지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북한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렇잖아. 아니 북한이나 많아. 좌파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거 좌파 계열을 보면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예, 민주당이지. 항상 진보 세력이지. 진보 세력. 항상 야들은 말은 민생 하잖아. 민생. 예. 근데 민생이 어디서 나와요? 경제에서 나오잖아요. 경제하고 안보에서 나오죠. 예. 경제에서 나오는데 경제를 누가 발전시켜요? 기업가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면 경제가 올라가고 돈이 순환되잖아. 그러면 민생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생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이건 물 흐르도록 그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민생 하면서 서민 정책만 잔뜩 만들어놓은 건 공짜 돈 자꾸 퍼주잖아. 근데 공짜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경제가 살아나야 돈이 나오잖아. 이거 홀 좋은 민생을 떠들면서 백성들을 유혹한단 말이야, 이 국민들을. 유혹해. 기업을 잘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가들 아니에요. 우리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익의 시각에서 아주 우리가 보기엔 정말 불편하고 망상적이라고 보는 게 하나가 뭔가 기업인들 적대시하는 것. 이거는 정말 공산주의적 시각입니다. 계급주의자들의論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공산주의 계급주의론에 질린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이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서 정말로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이거요. 내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준한 정책을 세우라. 그렇지. 당연히 그 헌법에 기초해서 대북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처럼 만들어야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주입을 시켜야 되잖아. 맞아. 그것도 정책이 들어가지. 이게 헌법의 정신이란 말이야. 많이 북한 주민들이 깨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익에서는 그게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킨다고 막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줘겠고 그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맞아. 그게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일성 족속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통일 대상은 북한 2천만 주민이다. 이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대상, 공생공존의 대상은 북한 주민 사회라는 것. 여기에 대한 이제는 불변의 대를 세워야 된다. 그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된다. 그러자면 역시 북한 주민들을 깨쳐주는 것. 그 정보가 부단히 이어주는 것.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룬 데서 정말로 효과적인 것. 지금 세계는 팀전으로 움직이거든. 그렇지. 팀전이요. 자유민주세계의 팀. 독재불량국가 팀. 팀전이 통하는 세계인 조건에서 무조건 한미동맹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눈동자처럼 다뤄야 된다. 여기서 한미일 공조체제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임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야겠는데 민생 하는 건 이건 민주당에서 민생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민생을 먼저 외치는 사람들이 그거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생을 살피려면요, 진짜 기업 현장에 나가서 기업가들을 만나서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걸 토론하는 게 민생입니다. 진보는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는 것 같아. 그건 틀림없어. 어찌 보면 역동적이지 않는 게 보수거든. 체제 수립 첫날부터 한 가지 정책 흥하든 망하든 끌고 나가는 거. 그 보수가 공산주의거든. 역동성이 없이. 그건 공산국가의 망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부패 행위가 딱 있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좌도 우도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세계이므로 말하자면 범일반적인 사회주의 요소들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 발전 원리라고 보면 또 할 말이 없지만은 적어도 북한을 상대로는 이제 말씀드리듯이 자유민주주의 기치 밑에 동족도 통일 문제도 노라는 것. 헌법을 기준으로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서 어긋날 때는 100번, 1000번 두드려보고 답을 세우고 김일성 족속을 면회해야 한다는 것. 둘째, 김일성 족속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하자는 것. 2천만을 노예로 만들고 한반도 절반 땅을 생지옥으로 만든 놈들인데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전쟁까지 일으킨 놈들이고 오늘은 핵무기까지 껴들고 대한민국을 공갈하고 있는 놈들인데
눈만 뜨면 갈취하자고 접어드는 놈들인데 그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원칙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 통일의 대상, 공생공존의 대상, 북한 주민이라는 것. 이런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해야 된다는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북한 땅의 자유세계의 소식, 문물을 계속 들이밀어서 개명시키는 것. 그거 아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네, 이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저 이 질문에 우리 수준껏 답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좌우가 딱 있긴 있어야 돼요.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근데 이 우리 대한민국 좌파는 너무 편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북한 체제를 깨끗이 겪은 우리한테는 어떨 때마다 좌측에서 하는 말이 참 얼토당토합니다. 왜? 북한이 저러다 망했다는 건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